퇴직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음 한구석이 적적하기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겨 잘 안 나가던 모임도 많이 참석하실 텐데요. 하지만 모임을 많이 참석해보면 모임마다 이런저런 일이 생기게 되고 서로 싸우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는 게 인생사입니다. 제 경험상 나이가 들면서 이런 모임에 나가면 서로 상처만 받고 결국 파투가 될 모임들의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임이 처음에는 서로 마음이 맞아 한두 번 얼굴만 보다가 나중에는 회비까지 걷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종국에는 서로 얼굴도 안 보는 사이까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퇴직하고 적적하다고 아무 모임이나 참석하시면 오히려 사람에 대한 회의감만 들게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릴 퇴직하고 나이 들면서 참석하면 안 되는 모임 3가지 특징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분별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바로 죽어라 부어라 마시는 술 모임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마시게 될까? 술자리 빠지면 안 되는 모임인데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꼭 이런 모임은 술자리에 안 나오면 반역자처럼 사람을 취급하는데요. 물론 반가운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 조금은 들뜨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이런 모임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술이 만땅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친구들, 과거에 너는 이랬다 저랬다 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친구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에 지치고 서로 상처받는 친구들, 이런 모임에서 남는 것이 있을까요? 집 가는 지하철에서 다들 돌이켜보면 서로 후회스러운 행동임을 깨닫고 내가 굳이 시간까지 서가면서 이런 모임을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임을 아예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상 범주를 벗어나 서로 지켜야 할 선을 넘거나 모임 목적이 흐트러질 경우에 보통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끼리 연말연시를 보내는 새로운 송년회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술의 역할은 기분 좋게 상대를 이해하고 감사함을 나누는 데 있어 윤활제 같은 것입니다. 제사 때 조상님께 술 한 잔 올리듯, 결혼한 부부가 첫날 밤에 술 한 잔을 하듯,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서로 우정을 나누기 위한 한 잔이 필요한 것처럼요. 잘못된 음주 문화를 좋게 바꿀 수 있다면 송년회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보다 건강한 모임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술만 먹고 싸우는 모임 이제 끊어버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가 심한 모임입니다. 사람은 본래 남 잘 되는 꼴 못 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임 중에서 유난히 시기와 질투가 심한 그룹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모임의 목적은 서로의 만남을 기대하고 기쁨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굳이 시기 질투하는 하는 모임에 나가서 감정 소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최근 방송에 소개된 유명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유명 셰프 이연복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셰프님은 30년 가까이 만나온 친구 모임에서 자신이 유명해진 후에 회식비를 누가 내느냐는 문제로 싸움이 났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연복 셰프가 돈을 냈지만 사실은 돈이 원인이 아닌 이 셰프님이 유명해진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돈 낸 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처럼 모임 중에서 누구 하나가 성공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사람이 모임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는 의외로 주위에서 흔합니다. 비단 친구뿐만일까요? 자식들 비교해서도 싸움이 종종 일어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동창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상적이라면 모임에서 잘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축하해야 하지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잘된 사람들은 결국 모임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 결말입니다. 모임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때로는 동창이나 친구와의 모임에서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경험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모임에 참여할지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은 피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축하할 수 있는 모임을 찾으세요. 셋째는 모임원들이 총무 말 안 듣는 모임은 나가지 마세요. 저도 모임이 한두 서너 개 있는데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가끔 안부 인사 겸 식사 자리 하는 정도였습니다. 서로 가끔 반기씩 만나서 여행도 가고 사람 사는 이야기 나누며 인생 고민, 자녀 고민 수다 떠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이 잘 맞게 되니 회비까지 걷게 되고 어쩌다가 제가 총무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점점 친구 한 명 한 명 데려오고 모임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 제때 내야 할 회비를 지각하는 사람이 하나둘 나오게 됐습니다.
말해서 바로 내준다면 그만이지만 몇 번을 말해도 제때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딴소리하는 상황까지 나오더군요. 총무가 돈 걷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 장소도 섭외해야 하고 나중에 정산까지 해야죠. 회원들 관계까지 서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현타가 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총무 말을 안 듣는 모임은 길게 못 가고 서로 서운함만 남긴 채 헤어지게 됩니다. 애초에 총무 말을 잘 안 듣는 모임은 안 나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퇴직하고 나이가 들면서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다 제가 총무나 회원으로 있으면서 직접 겪어본 일들입니다. 참 남일 같지 않고 어찌 보면 인생에 낭비되는 시간을 아껴드리는 것이니 꼭 새겨서 들으시면 모임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 대신에 서로를 존중하고 축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게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모임의 목표니까요. 여러분들도 나이 들수록 적적함에 아무 모임 나가지 마시고 분별해서 나가는 현명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 새해 갑진년 띠별로 운세 소개해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대박나시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닭띠입니다. 닭띠는 그동안 참으로 지친 인생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는데요. 돈이 많으면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돈이 부족한 힘든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남에게 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왔으며 본인 인생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풀리는 사주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인정을 받고 인생이 바닥을 친 만큼 올라갈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 다음으로는 범띠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범띠분들은 성격이 애초에 강인하고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보통 술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의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희망을 가지시고 그동안 공을 들였던 주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나중에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한국에서도 가장 많은 띠로 알려져 있는데요. 돼지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오지랖이 넓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낙천적으로 보이나 굉장히 영특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 계산적인 것이죠. 돼지띠들은 게을러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격이 솔직하고 정직하여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싫어합니다.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본인이 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고 이해심이 높아 타인의 잘못이나 부족함도 잘 용서하고 받아주는 배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성공하고 일이 날 수 있는 띠가 바로 돼지띠입니다. 자식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돈이 아니라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대박 나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돼지띠 분들은 자식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성공을 하고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복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 분들은 자식에 대한 투자를 아끼면 안 되고 여유가 된다면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10배, 100배가 돼서 나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띠 분들은 말년에 자식 복이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머리두뇌가 좋습니다. 명석하고 회전이 빠른 걸로 유명한데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키는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원숭이띠인 윤여정 선생님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뒤늦게 복이 들어온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막혀있던 벽이 열리고 대박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띠입니다. 우직함이 미덕이라면 둘째가라 서러울 텐데요. 애초에 소띠는 신중하고 꼼꼼하고 믿음을 기반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부모와 자식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단점으로는 좀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띠분들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일을 늦게까지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일복이 많은 셈이죠. 하지만 소띠분들은 60대 중반 한번 기대해보세요. 이때 좀 안정이 되고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7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나무의 뿌리가 땅을 더 탄탄하게 만 수 있는 그런 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띠분들은 이제 환갑이 넘었고 퇴직을 많이 하여 내 인생 남은 곳이 무엇이 있나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인생이 다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60대 양띠입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직감이라는 게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감도 정말 잘 맞고 촉이 좋은데요. 꿈도 본인의 인생과 잘 맞는 편이 많습니다. 선견지명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복이 원체 없다 보니 인생을 스스로 살아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수성가한 스타일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분들도 말년복이 꽤 나쁘지는 않은데요. 칠순부터 풀릴 수 있는 운명이 들어옵니다. 배가 서서히 뜨고 출항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심란한 상황이지만 자식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2년 3년 정도는 기다려보시면 인생이 필 시기 다가오니 운명을 좀 믿어보세요. 토끼띠입니다. 묘생은 자식이 덕이 있는 띠인데요. 나중에 자식이 크게 풀려 집을 다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복이 있고 자식복이 있어서 내가 웃을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년에 효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상들이 많이 도와주는 띠가 토끼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